자, 그러면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토훈 나오 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. 토훈 나오 짱. 자, 이 단어 같은 경우는 뭐 있는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데 토라고 하는 건 이제 머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머리가 이 훈이란 단어는 이제 우리가 어지럽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 단어예요. 어지럽다. 그래서 머리가 어지럽고 나오는 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 뇌가 붓다 그런 얘기예요. 그 한마디로 이제 뇌가 붓는 건 큰일이지만 이건 비유를 한 거니까 토훈 나오짱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막 흐리멍텅하고 나오짱 뇌가 붓는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머리가 어질어질하다, 머리가 띵하다, 머리가 멍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. 여기에 이제 실제로 이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면 좀 위험한 단어겠지만 여기서는 보통 그냥 우리 그냥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업 시간에 막 너무 어려운 문제를 보거나 풀 때 뭐 그게 그런 거로 인한 오는 두통 뭐 그런 간단한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사용을 하는 단어입니다.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좀 무서운 단어긴 한데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혹은 뭐 멍하다 라고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머리가 띵하다 뭐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표현이에요. 그래서 머리에 관련된 단어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골머리를 앓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새로 나온 단어는 오늘은 요거 하나 토훈 나오짱 이라는 표현. 의외로 이 표현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그냥 띵하고 골치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. 그죠?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항상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. 안 썼으면 좋겠지만. 자, 그러면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我过去的文化知识比较差. 자, 나는 过去的文化知识 과거의 문화 지식 그러니까 문화와 지식에 관련된 건데 이제 과거에 좀 오래된 과거의 문화와 지식에 대한 것에 비较차 여기서 이제 비较차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.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. 비교적 차. 이 차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차이라는 뜻으로 이제 표현을 쓰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뒤떨어지는 거죠. 뒤떨어지는 거예요. 뭔가가 부족한 거고 모자라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. 그래서 비교적 좀 부족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. 자, 이 차라는 단어는 제가 설명을 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 발음이 성조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. 오늘 쓰인 이 성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성으로 사용을 했죠. 그래서 여기 이제 일성으로 발음을 할 때랑 사성으로 발음할 때 이렇게 나눠집니다. 자, 뭐 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성으로 우리가 발음을 할 경우에는 보통 명사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. 명사로. 그래서 뜻은 방금 처음 말씀드렸던 차이 혹은 착오, 뭐 실수 요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사성으로 발음을 할 경우에는 형용사나 동사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형용사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나쁘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이제 동사로 사용을 해서 모자라다, 뭐 부족하다. 오늘은 이제 동사로 사용을 한 거겠죠. 모자라다,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
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 차라는 단어에는 요 발음 요거를 좀 주의를 해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요 발음만 갖고 그 뜻이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어떻게 또 이걸 잘 구분하고 잘 이제 숙지를 해 놓으면 굉장히 이해하는데 편한 방법 중에 또 하나일 수도 있어요. 물론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든 안 어렵겠습니까? 하지만 일단 익숙해지고 입에 붙으면 굉장히 편한 거죠. 성조 하나로 뜻을 내가 하고 싶은 뜻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. 자, 어쨌든 비교적 차 모자란다, 부족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나는 과거에 문화 지식은 비较차 비교적 차 모자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모자라서 刚接触大学教材时感到难极了. 자, 깡 막이란 뜻이죠. 막 혹은 처음. 接触라는 단어는 원래 이 접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. 접촉하다. 그러니까 접촉이란 말 자체가 어딘가에 직접적으로 닿는 걸 우리는 접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. 한국어에서는. 근데 중국어에서 이 찌에추라는 거는 뭔가 처음 접하는 것. 그러니까 접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해요. 접하다, 뭐 만나다, 뭐 이런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찌에추라는 단어는 굳이 꼭 직접 닿는 게 아닌 뭔가의 뭐 문화를 접한다든지 뭐 예술을 접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새로운 어떤 지식을 접한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. 그 정도로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 接触 접촉을 한 거죠. 무엇을? 大学教材时 처음 이 대학 교재를 접했을 때 그래서 여기서 이 찌에추를 좀 다른 색깔로 아니요 이 찌에추를 접했다 접하다라고 이제 사용을 했다라는 거. 그 대학 교재를 접했을 때 간다오 난질러 간다오 느꼈다는 얘기죠. 무엇을? 난질러 이게 형용사 뒤에 이 질러라는 표현이 붙는 건 또 오랜만에 나왔는데 극도로 어려웠다 그런 얘기죠. 이게 극자니까 굉장히 어려웠다.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매우 어렵다고 뭐 생각했다 혹은 뭐 느껴졌다. 일단은 뭐 간따오를 썼으니까 간따오에 가장 가까운 느끼다 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. 그래서 처음 대학 교재를 찌에추 접했을 때 간따오 난질러 매우 어렵다고 느껴졌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. 그러니까 아무래도 계속 공부를 하던 사람이 아니고 아이를 위해서 오랜만에 이런 교재나 이런 공부를 접하게 된 경우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. 물론 당연히 자기가 전에 배웠던 내용이라면 몰라도 처음 보는 내용이면 尤其是古代汉语 자, 요치라는 단어 이제 부사죠. 앞에서도 나왔었던 표현이지만 부사들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특히라는 뜻의 그 부사예요. 요치. 그래서 특히 뭐 특별히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표현이죠. 어떻게 보면 약간特别 하고 이제 비슷한 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. 물론 이 문장에서도 요치 대신 特别를 넣어도 돼요.
特别是古代汉语. 하지만 요 차이점이라면 한다면 요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슈면위 서면어 보통 글을 쓸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 터비에는 좀 회화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죠. 자, 어쨌든 요치시 특히 구다이 한위 고대 중국어를 이제 들으면 이제 수업을 한다는 얘기죠. 고대 한어를 고대 한어라고 하면 안 되지. 고대 중국어를 들으면 여기서 이제 뒤에 문장이 이어지는 거예요. 팅더 들으면 我头昏脑胀 나는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개인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이 구다이 한이 고대 중국어라는 걸 자체를 이제 저는 고대 한어라는 고대 중국어라는 죄송합니다. 이게 입에 고대 한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입에 붙어서 이해 좀 해주세요. 고대 중국어를 이제 과목이 있었어요. 저도 학교 다닐 때 저는 근데 이 과목을 굉장히 재밌게 했었고 굉장히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. 되게 재밌게 했던 이제 수업 중에 하나인데 그 대신에 이제 그게 있죠. 고대 중국어가 있고 중국어 고대 문학이 있어요. 고대 중국 문학이 되겠죠. 그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고대에 관련된 그 중국어 수업이 두 개가 있는데 고대 중국 문학은 좀 힘들었어요. 그거는 보통 이제 어떤 시라든가 그런 고대 시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암기를 해야 됐었고 좀 그런 쪽으로는 조금 제가 별로 시 이런 건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좀 어려웠고 이 고대 한어, 고대 중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있었던 그런 옛날 고전 이야기 같은 것들을 이제 쭉 풀어서 이제 이야기해 놓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공자님 말씀 이런 것도 있었고 나름 되게 재밌게 했던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. 뭐 어쨌든 뭐 이건 제 개인 경험이었으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과목이 될 수가 있겠죠. 어쨌든 이어서 보시면 可我想自己必须学会 하지만 그냥 엄마가 이 고대 중국어를 이제 수업을 들으면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진짜 막 하기 싫고 막 그렇겠죠. 여기서 커는 이제 접속의 의미로 하지만 으로 사용을 했어요. 하지만 我想 나는 想 생각했다라고 끝냈으니까 이거는 뒤로 해석을 뒤로 빼면 되겠죠. 생각했습니다. 어떻게? 自己必须学会 스스로 나는 스스로 必须 반드시 学会 할 줄 알아야 된다. 어떻게? 왜? 배워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. 나는 스스로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. 한다고 생각했다.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이제 생각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슈에후이라는 거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습득하다란 뜻이고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배워서 할 줄 알다라는 뜻이죠. 할 줄 알다? 할 줄 안다? 어쨌든 뭔가를 내가 배워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까지 수준이 가야 이제 슈에후이라고 하는 거죠. 그게 이제 습득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내가 아이한테 가르쳐 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짐을 한 거죠.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. 否则
자, for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for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이제 선택의 의미랑 많이 사용을 해요.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이긴 한데 이제 좀 정해져 있는 선택지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for라는 표현은 이제 어떤 뜻이냐면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해요. 그렇지 않으면 for 같은 경우는 제 기억을 해두시고 잘 봐두시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. 접속사고.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否则怎么教孩子呢? 어떻게 아이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? 라고 이제 스스로 자문을 하는 거죠. 자문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이제 약간 다짐을 하는 거죠. 내가 할 줄 알아야지 아이를 가르칠 수 있다,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이제 채찍질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좀 내용이 좀 많았는데 어쨌든 오늘 나온 내용 이렇게 한번 쭉 봤고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과거에 문화 지식은 비교적 모자라서 처음 대학 교재를 접했을 때 매우 어렵다고 느껴졌다. 我过去的文化知识比较差，刚接触大学教材时感到难极了。我过去的文化知识比较差，刚接触大学教材时感到难极了。특히 고대 중국어를 들으면 나는 머리가 어질어질했다. 하지만 나는 스스로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.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? 尤其是古代汉语，听得我头昏脑胀。可我想自己必须学会，否则怎么教孩子呢？尤其是古代汉语，听得我头昏脑胀。可我想自己必须学会，否则怎么教孩子呢？네,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